관세음보다 태자 전하 수천주 나무아비답을 간세음보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을 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을 하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으니 노래를 하면은 사라지네. 내가 날아든다 온갖 전세가 날아든다. 세종에는 무슨 새. 여긴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갔던 한국인들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두 차명을 당할 위기에서 포르투갈에서 이들을 거의 다 돈을 주고 사서 포르투갈 식민지로 무려 10만여 명에서 약 6, 7만 명 정도가 포르투갈로 가서 주로 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 주로 그 남아메리카에 주로 가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의 농악, 우리의 그 민속놀이가 아주 그 아름답기 때문에 이들 노예는 다른 흑인들과 달리 일보다는 노래를 하는데 쓰여진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농악을 하는 경우에 대개 그 식민지 주인들은 그 포르투갈, 스페인, 나중에 그 포르투갈은 영국과 그 결혼을 해서 합쳐지게 되고, 또 스페인은 프랑스와 또 합쳐지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칼멘과 또 미국 애국가 성조기의 영원히가 출발점이 포르투갈 국경 스페인 접경 지역에서 나왔는데, 그 칼멘의 노래가 바로 정읍 칠보면 칠보 국민학교 교가, 그러니까 칠보 무성서원에서 있었던 노래를 교가로 편집해서 쓰였던 것인데, 바로 그것과 거의 같고, 또 그 근본 줄기는 주상전하 수만세 어와어와 상사디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역시도 왜 작곡가나 아마 우리의 그 노예들이 거기에서 이 판소리로, 그러니까 노래 설명이 가사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즉흥으로 노래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동포들은 그 결과 그 판소리형 노래가 칼멘의 소설을 만들어서 바로 스페인 지역에서 있었던 소설인데, 바로 프랑스에서 유행돼서 그것이 아마 그 최초의 오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곡은 거의 바로 이 정읍, 옹동면농악, 옹동, 칠보, 산회, 산래 이 지역에서 지금도 그 농악을 쓰고 있으나 요즘에 와서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저는 이 80대로서 어려서 6살부터 그 농악에 도취돼서 하나하나를 녹음을 했고, 또 책도 4권이나 썼고, 또 국악인 권호성 학술원, 또는 서울대 동창회장이죠, 국악과 이런 분하고도 해서 했으나, 그분들은 대개 악과 정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녹음해서 가져간 것이 별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늘은 뭐 시간이 짧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게 아마 민속 예술 경연대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출발하면서 우리 뭐 농악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읍농악하고 다릅니다. 같은 정읍군이지만 여기는 태인군이었고 또 여기는 백제 때부터 아주 그 독립운동이 억센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한글을 만들 때 세종대왕이 그 음악에서 그 용비어 청가를 만들 때 바로 비밀리에 최항과 안지, 권채 등을 이 정읍 옹동면 지역으로 보내서 비밀리에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 음악은 가사는 물론 서울에서 용비어 청가를 지었지만은 그 음악의 바로 이 옹동면 농악, 그러니까 그 이 태인현 지역에서 쓰였던 농악인데, 그래서 그 태인현에서는 최근에까지도 선앙당에 바로 그 보면대라고 그 조선시대의 악보는 가사를 이렇게 선앙당에 써놨는데 그게 유일하게 태인현과 칠보지역, 산회지역 이 선앙당에 있었으나 일제시대에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그 가사가 주상전하 수만세 어와어와 상사디야 왕비전하 수제전 어와어와 상사디야 태자전하 수천추 나무아비 답을 관세음보살 이런 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졌는데 바로 알다시피 동학혁명의 본거지면서 최후 불바다가 되더라까지 한글을 한 태인현 선앙당에 그대로 보면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서 포르투갈 식민지인 그 카리브해에 에서 그 노예 사탕수수 재배를 하였던 이런 주민들이 후에 노예 해방이 되니까 바로 미국으로 잘 사는 그 미국으로 많이 그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딕시랜드 라는 인데 딕시랜드라는 그 곡은 그야말로 이 정읍로하고 설장군들이 정정적 그 정정적 적자 따다단 딴따단 딴따단 따라단 딴딴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건 주상전하 수만세 그 다음에 바로 태자전하는 한 단계가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라리라라라리라라리라 이렇게 해서 브루스 장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탱고라는 말은 당나라 음악이거든요. 여기서는 당악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부 왈스, 브루스, 탱고가 전부 우리 한국어인데 바로 멕시코 이남 남미에서 유행되었다가 바로 아메리카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안티구아라는 섬에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이런 노예들이 아주 그 아마 여기 정읍 옹동면에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농악을 얼마나 간지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농악을 했기 때문에 그 안티구아 도지사, 그러니까 영국 땅이었는데 도지사 딸 로라라는 귀족 즉 그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아가씨가 이걸 그대로 오선악보에 체보를 해서 바로 그 프랑스가 당시 넬슨 제독이 바로 이 안티구아에서 배를 다시 수리하고 만들어서 출발했기 때문에
넬슨 제독이 프랑스도 나중에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그 실력 있는 쇼팡한테 이 악보를 주고 배우려고 했는데 쇼팡이 바로 그 악보를 자기 이름으로 출판을 해버렸는데 이게 1834년입니다. 이제 1834년에 이 로라 양이 바로 한 건데 이 악보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대개 첫 번부터 그냥 템포가 똑같은데 일본의 바로 이 기록에서는 정확하게 판소리하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그게 처음에 왈츠, 브루스, 그 다음에 탱고, 그리고 나서 이 포르투갈 음악이라 해서 폴카라는 것은 그것이 뭐 어디 외국어인 줄 알았더니 포르투갈 노래 같자 써서 이렇게 지터박이랄지 뭡니까 이런 그 노래가 바로 우리 한국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일본의 기록에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의 족보와 이 로라 양 가문의 족보와 이 사람들의 악보가 예일 대학에 있었는데 그것이 추후에 엄청난 가격으로 경매에서 팔렸다는 기록문이 일본에서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것을 미리서부터 1700년 후반에부터 미국 하버드대에 유학을 갔던 이런 음악 네덜란드 음악에서 배운 이런 이택수이 등이 이런 것을 배워서 진작에 우리 한국 음악이 바로 아메리카였구나를 이미 일본에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쇼팡 18번 요 음악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나라 민요에다가 붙여서 맨 처음에 도라지 타령, 그 다음에 태평가, 그 다음에 제주도 타령, 그 다음에 아리랑, 그 다음에 밀양아리랑, 그 다음에 신고산 타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사를 붙였어요. 저거들이 지어서 식민지. 근데 이걸 우리나라 음악을 자기 음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쇼팡 18번에 있는 음악을 완전히 일본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음악에다가는 세마치장단이라는 쇠말뚝, 바로 우리나라 그 도봉산에도 쇠말뚝을 받고 전국 각지에 명당의 혈맥이 있다는 자는 전부 이 말뚝을 박았습니다. 이건 밝혀진 것이죠. 그런데 이 쇠말뚝이라는 장단 이름이 바로 지금 국악에서 알리는 세마치장단. 세마치장단이라는 곡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전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녹음 이걸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평생을 그걸로 해서 책도 4권도 쓰고, 그래서 이 농악을 하는 것은, 그래서 대한제국 애국가는 제가 전국 전주에서 할 때, 그때 이미 대한제국 애국가는 KBS, MBC, 이거 중앙의 신문까지도 다 나고 전국에 생방송까지 하는 그런 노태우 대통령 앞에서 제가 태평소로 이 곡을 연주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를 1900년, 그냥 1990년에 이미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학계에서 받아지지도 않고, 또 인간문화재를 한번 또 해서 이 곡을 좀 알려보려고 했으나, 인간문화재는 그것은 돈잔치고 뇌물잔치였다고 소문들이 줄벽에 또 되지도 않고,
또 그래서 전주 대사습에서 제가 그 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했으나 이것도 특정 정치단체가 바로 저를 갖다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시키고 지금은 전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번 포르투갈 대사관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고 또 저는 외국어를 못합니다. 6.25 전쟁 때 바로 그 학교가 불타버리고 천막 속에서 영어 선생도 없이 바로 칠보 발전소 통역관이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영어를 가르쳐 주어서 그 영어에 대한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이런 것을 파고들어서 제가 아는 대로 엉터리 이 얘기지만은 그대로 해외 동포들이 제발 이런 방송을 듣고 알아서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특히 포르투갈이나 이 멕시코 또는 이게 영어 이것보다 특히 러시아 그 카츄샤 노래 같은 것도 바로 우리 조선시대 애국가입니다. 바로 애국가라는 건 뭐이냐? 주상전하 수만세 어와어와 상사디야 왕비전하 수제전 어와어와 상사디야 태자전하 수천추 남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깁니다. 근데 이 곡조 가사만 들리지 모든 나라들이 대개 다 요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 10만 명의 노예들이 전 세계에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바로 노래를 전파시켜서 그 나라 민요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더 놀랄 일은 스위스가 뭐 캐롤이나 뭐 이런 게 없답니다. 알고 봤더니 영국 영국과 그 일본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그 스위스 병사들이 그 용역병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온 노래가 바로 스위스 민요를 하는데 그 스위스 민요 역시 우리 지금 제가 부르는 주상전하 수만세 어와어와 상사디야 이 노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살꽃 이겁니다. 이거 주상전하 수만세 어와 상사디야 왕비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걸 뺐어요. 왕비전하를 빼고 바로 태자전하 수천추 남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여긴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타령으로 들어가는데 세타령이 바로 탱고입니다. 그리고 태자전하의 노래는 부르스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에서 그 쇼팡 18번에서 그대로 악보를 보면은 주상전하 수만세 어와 상사디야 왕비전하 수제전에 어와 상사디야 태자전하 수만세 남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이건 뭐예요? 부르스죠. 예, 그러니까 왕과 왕비는 왈츠로 왕이기 때문에 왈츠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왕의 왕송이란다. 왕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왕의 찬송가. 그 다음에 부르스는 석가모니 노래, 불교 노래로 국가를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탱고는 뭐냐? 당악. 우리가 알다시피 잘 모르고 저만 아는 것 같은데 당나라 황제는 이미 측천무가 모조리 당나라 실세들을 전부 숙청시켜버리고 마지막 자기 손자 이윤기 당 현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모함을 써서 전부 고문을 해서 모두가 다 거짓 증명을 해서 죽음에 당도했는데 현종은 머리가 좋아서 의자왕이 사는
낙양 동쪽 심리에는 그 의자왕이 거주하는 그 지역의 백제인 무사들을 끌어들여서 이미 운주별과 노주별가 등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다 해서 완성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주역을 한 것이 누구냐? 태인 허씨, 허기, 그리고 바로 견원이 진씨죠. 진원이죠. 금산사를 창건한 진표의 후손 진현내, 이 두 사람들이 주역이 되어서 당나라 현종이 득세해서 전 세계의 음악 예술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간신 알록산난으로서 나라가 피하게 되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태자 숙종이 정권을 뺏어버렸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태종같이 정권을 뺏어버리고 알록산이 뺏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저 서촉 청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여기에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아마 그 뭐입니까 이 최치원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최원 등 최씨 장군들이 주로 당현종을 방어하였고, 이어서 신라에 와서 군사를 조직하고 이런 것을 해서 경덕왕 때 바로 양자강을 거쳐서 총나라까지 구원병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태인허씨 허기고, 그 허기의 후손이 바로 나중에 그 후백제에 합류를 해서 후삼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건의 사유가 또 태인허씨 후손 허사문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에서 쭉 내려오다가 다시 이성계가 나오는데, 이성계는 바로 태인허씨 허사문의 둘째 아들 이허겸, 그러니까 거기서 갈려 나온 사람은 후손의 이의방, 이한, 여기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랄지 이렇게 해서 이 조선이 건국이 되었고, 이후로부터 되어 있어서 요 음악을 그대로 당나라 현종 때 만들어진 좌부기와 입부기가 있는데, 그 입부기는 서서 치는 음악인데, 거기에 조가 만세창인답니다. 조가 세조자 노래가자, 이게 그 조가 만세창이 바로 우리나라 음악입니다. 전부 새가 노래입니다. 새타령이가 나와 있어요. 새타령, 새가 노래 날아든다, 온갖 전세가 날아든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곡에다가 바로 가사가 있는데, 도두가 남원산성 도두가 거기 거라 잡자, 도두가 가등청정 도두가 거기 거라 잡자. 그리고 또 까토리 타령이 나옵니다. 위에 까토리는 나는 그래서 이 농악에 보면은 대포수가 총을 메고 그 꿩을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데, 이게 아니라 까토리가 아니라 바로 가등청정입니다. 까토리 이게 아니라 까토리 사냥을 나간다, 어을사 저을사 좀 주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날 좀 보소 날 좀 해보소, 동지서 딸 꽃본 듯이 날 좀 해보소. 이것은 까토리입니다. 까토리 가등이 잡아라, 얼씨구 절씨구 가등청정이 잡아라. 이것이 끝나면 바로 임금에게 바로 보고를 하는데, 그 삼배 인사까지 여기 정읍 태인 쪽에 있는데 3번 인사를 하고 임금이
바로 거기서 명령을 하다랍니다. 성안성내 도둑이 들었다. 일격에 외적을 격퇴하고 외장을 생포하라 이렇게 뭐 이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안성내 도둑을 모두 다 잡았으니 가등청정 참수하고 삼배 인사 후 행군하라 이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씨구 절씨구 좋다 이렇게 춤을 추고 끝나는데 그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라는 그런 박자까지 그대로 쇼팡 18번은 나갑니다. 쇼팡이 다른 쇼팡 말고도 전 세계 어느 음악에도 쇼팡 18번 대원부곡과 단 10%라도 유사한 곡은 없습니다. 이건 농악인데 경기 농악도 영남 농악도 아닙니다. 이건 바로 전라도도 여기저기 아니라 바로 이 태인 칠보 지역에서 그 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 산성이 정유재란 때 아주 거의 다 그 몰살을 다 이게 잡혀갔는데 여자들과 이 어린애들은 거의 다 잡혀갔다는 이런 전설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치는데 제가 이 정읍 칠보 중학교 그리고 옹동 초등학교 살래 산회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 농악과 그 주민들의 그 농악을 제가 전부 다 체벌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도두가 남원산성 이 도둑제비라는 걸 이걸 모릅니다. 근데 이 도둑제비가 뭐 때문에 이런 거 있더니 정읍에서 만들어진 거 현재 일광놀이라고 만들어진 것은 참으로 일본 헌병이 와서 도둑제비가 이미 있으니까 일본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일본군 순사 일본 지서 순경이 와서 도둑놈 사리를 이렇게 농악에서 상수 깽매기가 없어졌어 하니까 이 깽매기를 찾아야겠는데 근데 백방으로 이리 찾고 저리 찾으면서 웃고 장난하는데 여기에서 일본 순경이 와서 그 깽매기를 이렇게 해서 잡아내는 법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일광이 아니라 일본 관원이 재판관으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상 전하가 와서 외병을 잡았으니 가등청정 목을 베고 그리고 모두 다 삼배 인사 후 행군하라 이 소리가 판소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일본이 와서 다 없애버리고 요것만 남겨서 이 가사를 전부 바로 일본인들 정치에 필요한 것 일본 사람은 우스워다 한국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다 이런 것을 이장님 구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유성기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아리랑 그 다음에 도라지 타령 우리나라 팔도비뇨 제주도 타령이네 밀양 아리랑이네 진도 아리랑 여기에 가면은 전부 이 세마치장단이 들어갔는데 세마치장단이라는 건 쇠말뚝 아까도 얘기했던 쇠말뚝입니다. 근데 이 장단은 아무데도 없고 어디가 있는 거이는 스웨덴에 가서 하진날 거기는 날이 항시 어둡기 때문에 하진날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장단 이름조차도 아젠타 아자라고 있지 세마치라는 말도 우리나라 전체 어디를 가나 세마치라는 장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읍농악에 바로 양산도라는 장단으로 이제 금방 부르스로 대자 전하 수천추 여기 들어가는데 이 저정정저저저
우리나라 모든 민요에다가 그게 붙여서 팔도미냐. 그러니까 한국 민요라고 생긴 것은 100%가 이 쇠말뚝. 참으로 한국을 죽이는 장단, 한국을 망하게 하는 장단이 도봉산 바위에 말뚝, 쇠말뚝을 박았죠. 그리고 속리산에도 박았고 지리산에도 박았죠. 그 이 쇠말뚝이라는 장단 이름이 바로 새마치 장단이거든. 이건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보세요. 삼체장단이라고 하면은 짜장. 이거 짜장. 이건 주상 전하 성한세. 어와 상사비야. 주상 전하 성한세. 어와 상사비야. 주상 전하 성한세. 어와 상사비야. 와 바로 임금님 찬송가가 지금 전라도에서는 삼체장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름을 불렀는데 그 누구 하나도 이것은 우리 애국가나 우리의 민요고 진짜 우리 음악인 일본 가요 그대로 갖다가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일본 나가사키에서 1800년에 뭡니까? 군악대장이 있었어요. 그 군악대장이 바로 전중 수적 일본 말로 아는 거냐? 전중 수적 가운데 중자 이 사람이 이 나가사키는 한국 노예의 바로 도매시장입니다. 거기서 한국 노예들이 늘 우리 선조가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선조는 백성을 두고 도망을 가버렸죠. 그런데 선조 임금을 찬이라 주상전하 수만세 우리를 도와주세요. 왕비전하 수제전 우리를 도와주세요. 태자전하 수천주 남외아비 탑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 노래가 단조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바로 이렇게 합니다. 주상전하 수만세 어와 상사디야 왕비전하 수제녀 어와 상사디야 태자전하 수천처 남야비 답을 관세음보살 새가 날아든다 온갖 천새가 날아든다 새중에는 무슨 새 만수문전의 봉황새 이 산으로 갔었는 쑥국 첫산으로 갔었는 파바복 도두가 남원산성 도두가 거기 거라 잡자 도두가 남원산성 도두가 거기 거라 잡자 날 좀 벗어 날 좀 매벗어 동지석달 꽃번들새 날 좀 매벗어 도두가 남원산성 도두가 거기 거라 잡자 도두가 가등청정 도두가 거기 거라 잡자 꼴꼴이 길길길길길길길길길길길 이건 까토리 타령이죠. 까토리가 아니라 가등청정을 우리 일제시대에 이 정읍의 칠보지역 사람들은 이것을 까토리라고 합니다. 까토리어머니거든. 근데 서울에서는 남대문으로 숭례문으로 가등청정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문으로 해가지고 국보 1호.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국보 1호 불타 없어져 버렸는데도 국보 1호라고 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와서는 동대문으로 오든지 석굴암을 가지고 국보 1호로 해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가등청정이 왔다고. 또 경상도에서 이 쾌지나 청진에 청진에 가정이 청정 나오신다. 가정청정이 나오신다. 이렇게 이거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민요에서 가장 좋은 민요를 일본인들이 가사를 바꿔버렸어. 뭐라고 바꿨어요?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쩡쩡 봄나. 나리나리 개나리라는 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나라 판서 대감을 갖다가 개 같은 놈이라는 이런 얘기가 됐죠. 아주 참 그런 식으로입니다. 그 가사가. 그런데 우리나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할 일이 무엇이냐. 그렇죠? 이게 주상전하 수만세 어와 상사디야. 여기서 상사디야라는 것은 당현종이 그 부하 왕유는 미술사에서도 미국 중국 미술 남아의 시조죠. 그림도 잘 뜨고 시인인데 알록산이 반란 일으켜서 그냥 침범하니까 항복을 해버리고 그래서 벼슬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수복을 해서 당현적인 함락을 다시 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유를 잡아왔는데 왕유는 뭐라고 했냐. 저는 당현종 임금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늘 글로 쓰고 눈물로 살았습니다. 어디가 그런 게 있어? 이 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집에 봤더니 바로 상사라는 서로 상자 생각사자 상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현종이 참말로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상사병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지경으로 사랑하는 것. 사람이 미쳐버릴 지경으로. 그러니까 어와 우리 임금 죽을 지경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 어와 상사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가? 처음에는 바로 그 농악 경연대회가 바로 입장입니다. 입장을 찍는 행진곡이기 때문에 바로 당악, 그러니까 탱고 장단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이게 전라도 정읍적으로는 오방진 장단이라고 그러는데, 오방진 장단, 오방진 도두가 남원산성 도두가 거기 거라 잡자, 이런 가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바로 태자 전하 수제년 이게 저 남이야비타 이게 불교 그러니까 사찰에서 주로 쓰던 음악입니다. 이건 두 번째 계급이 왕에게 하는 거 태자에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보통 그 장군들 오방 신장군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탱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런 음악을 쓰는 거예요. 아니요. 요새 뭐 보면 와서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와가지고 가장 그 천인들, 제인들 그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사섭에서 다른 활 쏘는 거, 창 던지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판소리만 나왔는데 그 판소리는 일본은 좋고 조선은 나쁘다. 춘향전 바로 그 변학도 나쁜 놈. 심청전 바로 그 사기꾼 그렇죠. 그 다음에 변강세 천하 잡놈 거기다가 뭐입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노래를 전부 번지고 한국은 안 좋다 이거예요. 그 일본은 좋다. 보세요. 도둑을 잡는데 일본 순경이 와서 순경이 바로 하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농악이 되기 때문에 도둑제비는 낮에는 하지 않고 밤 12시가 넘어서 그때 이런 연극을 맨날 했는데 이것이 가장 인기가 많아서 아무리 바빠도
그 12시까지를 다 기다려서 도둑제비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갔는데 저희 마을에 누구냐면은 이 백돌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기억력이 좋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농악이 언제 끝나느냐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글도 모르고 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굳이 재미있어서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는 외장 정장 목을 비워라 하면은 아이고 이제 곧 끝나겠네, 내 보따리 어딨어, 이렇게 했고, 또 이제 그 칠보 무성서원 근처에 사는 일본 와세다 대학 그 호남 학생단장이라고 하는 김낙기 학생이 1922년 23년에 관동 대지진 사건 때 조선인 6만 명을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시체를 보고 거기서 뼈다귀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현재 그 칠보 국민학교 교장 선생이 손영종이었는데, 손영종이 한마을에 사는 친구였어요. 너 이게 무엇인지 알아 임마? 몰라. 왜 그래 왜 그래, 이것도 모르냐고는 쑥 빼는데 그 사람의 갈비뼈를 쑥 빼서 이게 무엇인지 아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영종 그때 당시에는 교사였는데 제가 그 칠보 국민학교 교사로 갔을 적에는 교장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으로 말하자면은 신한국당 인천 지구 출마를 했던 손양 후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렇게 해서 뼈다귀를 가지고 했는데, 하고 또 이제 농악을, 이 도둑제비 농악을 바로 마을 농악에다가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서 그 칠보 지서 순경이 와서 이걸 막 시비를 거니까 그냥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옷을 짝짝 찢어버리고 그 순경을 구타를 해버렸어요. 두드려 패버리고 함경도로 도망을 갔는데, 그 함경도에서 알다시피 영화 나운규 아리랑을 만들 때 나운규가 바로 이 김낙기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옳지, 요것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사실은 나운규 아리랑의 근본 모델이 이 김낙기의 일본 순경 을 도둑제비 농악을 쳤다고 시비를 거는 일본 순경을 구타했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 농악에서 오방진 장단, 바로 오방진 장단과 그 다음에 이런 지금도 이런 포르투갈 마데리아 섬은 바로 포르투갈이 아닙니다. 아주 저 멀리 밑으로 가면은 그 아프리카 앞바다의 그 외딴 섬이거든요. 그 여기에 노예들을 가둬놓고 참 그 사탕수수 농사짓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은 여기가 유럽 전체의 그 관광 수입권으로, 이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관광 수입으로 우리 한국 교포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우리 한국인 한복 입은 이 할아버지가, 이게 25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게 국보요. 예, 이것도 그때 찍었던 그 사진. 여기는 또 여자 안악내, 우리 한국인은 이렇게 짊어지지를 않고 바로 머리에 이고 다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머리에 이와 같이 이 상투를, 여자도 이렇게 상투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맨 처음에 들어가서 농악경연대, 마데리아의 농악경연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모자가 있죠. 여기 여기 있는 모자가 우리나라에서 이 상투입니다. 근데 이 모자가 베레 모자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농악이나 무용을 여기에서는 베레라고 합니다. 발레. 그러니까 발레라는 말이 우리나라 농악, 우리 판소리에서 발림이라고 그러죠. 발림. 발림. 그리고 발림을 할 때 쓰는 모자고, 우리는 이게 상투거든요. 이거 벼슬을. 그러니까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느 그 시험 과정에서 총각을 때우려면은 결혼하러 갈 적에 막 그 고문을 하고 거꾸로 매달고 막 방맹이로 발바닥을 치고 그걸 이겨내야지. 아이고 내 여기서 결혼 못 하겠네고 가면은 이걸 못 쓰고 그냥 머리를 따고 댕겨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뭐 80을 먹어도 이런 걸 못 하면은 조선시대에 머리를 따고 댕기지 이걸. 근데 여기에 여자들도 이 애기들도 아니 장가도 안 가고 이제 애기인데도 이 상투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 나라에서는 섬이기 때문에 그냥 조선시대 그대로 이건 벼슬이고 좋으니까 이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일본 놈이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을마다 이런 길을 만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빨간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는 바로 이런 빨간 주머니를 달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끼도 있고 치마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게 우리나라 이게 고유 황새목 낫이죠. 이 황새의 모가지와 같다고 해서 황새목 낫입니다. 낫이죠. 여기는 이렇게 보면 여자도 이렇게 쓰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빨간 이게 있는데 이거 보고 땡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 그 구슬을 빨간 구슬을 그 영감님들이 할아버지들이 달았어요. 저도 어렸을 적 그 세배 가면 할아버지들이 다 이걸 다 달고 세배를 받고 다 그랬어요. 이게 근데 이걸까지도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노예들이기 때문에 악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들 수도 없고 노예이기 때문에 시키는 일만 해야 하기 때문에 악기를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고 특히 이게 뭐냐면 선왕 바로 이렇게 그 여자 선왕을 깨끗은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이 선왕당 구설할 적에는 이런 그 아가씨를 앞에다 이렇게 모셔놓으면은 하늘에서 신이 내려올 적에 화를 내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가마를 이 노예들이기 때문에 못 만들죠. 이게 그 당시에 그냥 노예는 이 가마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사람들께 여기에 작대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땅에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땅에다가 이 선왕에 담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놀 적에는 여기에다가 받쳐서 지게가 그렇죠. 지게에 있는 음식을 땅바닥에다 놓으면 더러워서 신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고 그 음식을 여자들이 갖다 이고 가야 하고 남자들은 지게에다 지어야지 그냥 보통에다 가지고 갔다가 쉰다고 땅바닥에다 놓으면 그건 더러워서 제사 음식이 안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보시오. 지게 작대기 우리나라 그 했던 걸 그걸 그대로 썼고 여기 또 띠도 이렇게 있고 흰옷 전부 이렇게 썼어요. 여기도 이렇게 선왕님이 있고 이렇게 지게 작대기 우리나라에 있던 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받쳐서 쉴 때는 이 바닥이 땅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다 이걸 받치고 여기다가 이 작대기를 대고 그대로 이걸 잡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걸리도 먹고 이렇게 쉬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이제 천주교 아마 그 성직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비료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아가씨 같은 아마 혼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학생도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한민족의 피가 그대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나무가 있어서 여기서 악기가 없으니까 이 대나무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재주가 좋아서 대나무 바구니를 잘 만들었어요. 보면은 완전히 한국인이죠. 어디서 이건 그 어느 나라 유럽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인. 그런데 그대로 한국의 피를 그대로 전수해요.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관현악을 이렇게 가지고 마을마다 이렇게 악기놀이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방진 장단 도두가 남은산성 도두가 거기 거라 잡자. 자, 이건 이제 태자전화 수천축. 돼지 이제 산에 가면 이렇게 돼지를 가면 산에 가서 제사 지낼 그 통돼지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즉시 잡아서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다른 짐승도 많겠지만 이렇게 그런 짐승. 우리나라 농악계인데도 이렇게 관현악기를 들고 전부 나오는 때가 언제쯤일까? 100년이 있어야 될까요? 200년이 있어야 될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음악에 대해서 집집에 피아노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음악의 후진국. 그러니까 조선 한국은 없어져야 한다는 이런 쇠말뚝 새마치장단. 그러니까 새마치장단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 노래를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북한, 한국이 유네스코 아리랑 문화재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거기에서 어느 것이 진짜이겠습니까? 여기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함경도에서 살다가 평안도에서 양산, 맹산, 그 양산도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평안도에는 이런 아름다운 농악이 없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방공포로가 한 분 사는데 농악을 치는 걸 보고는 평안도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평안도 사람인
이시가와 게이치라는 그 일본 인이 와서 우리나라 음악을 아주 쓰레기 음악으로 만드는데 바로 앞제비 노래들하는 것이 이면상입니다. 그 사람이 일본에 가서 있어 전부 우리나라 민요에다가 그렇게 세마치 장단을 하는데 했으나 만드는데 앞제비를 섰으나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후회를 하고 여기서 진주라 천리길 진짜 깨끗한 노래를 만들고 바로 북한으로 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음악대학 부학장으로 있어서 유네스코에 올릴 때 바로 그 아리랑을 보냈는데 세마치가 아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샘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런 아리랑. 근데 우리나라는 나를 버리고 가시느니 샘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아리랑 서리랑 아라리가 난 이 쓰레기 박자, 이 우리 음악의 암덩어리, 암도 3기 암덩어리 지금 와서 어떻게 바꿀지 생각도 안 나요. 이 세마치 장단을 제발 언제 뭐 교육부에서 해주겠어요. 자기 손자 자기 과정에서 그런 노래를 하면 바로 하고, 특히 미국 동포들, 해외에 있는 동포들, 우리 민요에서 제발 세마치 장단 이거 쇠말뚝 박자라고 합니다. 쇠말뚝 세마치 어명에 따라서 세마치 장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겐 겐지 이렇게 이게 지겐은 지지구구 꾀꼴 엥 꽃기요 히히 째제 여기서 지지구구는 백제 산비둘기 소리입니다. 비둘기. 그 다음에 꾀꼬리 소리 꾀꼴 에 이렇게 되면 그것이 경기도 사람의 노래입니다. 계산백단 가는데 이게 경기도 사람들은 꾀꼬리 소리로입니다.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이고 대고 그 전라도 사투리 어때요? 아니 자가 왜 저런다냐 이렇죠. 근데 이 꾀꼬리 말을 쓰는 게 바로 고구려 고주몽 아들 유리태자는 바로 꾀꼬리 황조가를 지었죠. 그래서 바로 그 꾀꼬리는 고구려의 신입니다. 고구려의 천신. 그리고 비둘기는 바로 예수교에서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 비둘기와 똑같이 비를 내리는 시죠. 비 안 내리면 농사를 못 짓죠. 그리고 경상도는 뭐입니까? 이 꽃기요 히 날려보소 꽃기요 히히 째제 꽃기요 히히 째제 이렇게만 끝나지 거기다 아리랑 이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일본 놈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빼버리고 앞으로는 그냥 쾌지나 칭칭 나네 이렇게 하는데 가등청정 잡아라 이렇게 노래를 부려야지. 가등청정 나오신다 쾌지나 칭칭 나네 이런 소리는 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리 개나리 특히 또 뭐입니까 그 탈춤에 가서 그 안동 하회에 보면은 막 양반을 막 발로 차고 막 회초리로 치고 양반한테 막 대들고 이게 바로 일본이 와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일본이 너희들은 나빠 그런 양반을 쳐. 지금은 되죠. 지금은 바로 공산주의가 우리 민주주의 이승만을 그러니까 6.25 때도 거시기 때 와서 이 짝은 북한 공산군은 밤이면은 이승만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불 쳐지려고 막 칼로 찔리고 또 이 짝 거시기는 김일성 이걸 만들어 거기다 이렇게 불 지르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제시대 양반인
우리나라 이렇게 뭐요 갓도 쓰고 대가 못도 입은 사람한테 막 뭐요 욕설을 퍼붓고 이것은 일본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면극이건 농악이건 이건 민속극에서 이런 건 빨리 뽑아내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걸 해주겠어요. 모든 것은 제대로 안 되고 해줄지도 않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 상투를 이렇게 쓰고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인의 혼을 선조 나라를 팔아먹은 선조를 지금도 주상전하 만세 어와어와 상대 이게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예복을 갖췄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애국심을 가져줘야겠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여기는 사탕수수를 심기 때문에 이렇게 사탕수수 모종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탕수수를 심는 그런 농악으로 치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사탕수수 모종이거든요. 이 사탕수수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큰 보퉁이다가 저런 그 막 바위산인 막 이런 산에를 가서 그 곳곳에 이런 사탕수수를 심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은 이바지 떡을 여기다 해갖고 이게 지금 떡이고 전부 이게 그 셀참에 이걸 이게 먹고 있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강강수월래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자, 바느질 우리나라 할머니들의 그 바느질하고 똑같죠. 우리나라 이 시대에도 이렇게 바느질하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 새거리 음식의 새거리를 지금 먹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음식이 이렇게 이렇게 새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걸리를 주고봐. 여기는 막걸리가 아니고 포도주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 방문을 한다거나 또는 각가지 악기를 분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볼 때. 보면 이렇게 우리 남사당패에서도 이렇게 그 인형극이 있죠.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우리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해서 줄타기, 나무 타기를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런 인형으로 실제 사람이 하는 것은 없고 이와 같이 이런 것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관광 한국인이 가는 데는 전부 이와 같이 전부 예술인으로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이 여기 부분에 이렇게 탬버리는 이렇게 태발림 그러니까 태를 이게 태를 가지고 무용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태발림 바로 이게 탬버린이라는 말이 바로 이게 뭐 캐스터네츠 뭐 탬버린 이게 다 우리나라 말에서 그대로 우리 동포들이 그대로 지어낸 소리라고 이렇게 봅니다.